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로켓링스 9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영역 중에 자, 리눅스 설치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첫 영상은 이제 리눅스 이제 로켓링스 설치하기 전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인 버추얼박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할 건데, 일단은 이 로킹스 그룹 링스 핵심 이해하기가 이제 2025년 8월에 되어 있고, 오늘 날짜가 지금 2026년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랑 약간 살짝 바뀌었을 겁니다. 교재 기준으로 하면 66페이지입니다. 1세 기준으로 66페이지인데, 2.1.3 링스 설치 준비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8월 달이긴 한데, 요게 출판이 되기 전에, 제가 이건 마지막까지 이제 붙잡고 있었거든요. 편집하고 한데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게, 6월, 25년 6월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약 10개월 정도 전에라고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뭐 버추얼박스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7.1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지금 현재 버전은 7.2.6이라 제가 따로 요 교재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거든요. 네, 요걸로 이게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4월 17일 날, 오늘로부터 약 9일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들어가 보니까 7.2.8로 올라갔더라고요. 더 재미난 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이제 다시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뭐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 감안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제가 새로 따로 이제 한글로 정리한 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넘버 2.1.3이라는 게 이 로킹스 9로 링스 핵심하기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링스 배포판은 이제 관련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로킹스 같은 경우죠. 로킹스나 뭐 이런 센토스나 예전에 또 레딧이나 스피아 이런 그런 사이트들에서 리눅스 설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설치에 관련된 그 이미지 파일들은요, 보통 CD롬이나 DVD 규격에 죄송합니다. 근데 ISO 이미지 파일을 제공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용량이 작을 때는 뭐 CD롬으로 긋거나 또는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넘어온 DVD로 바뀌었거든요. DVD로 뭐 3장, 4장, 뭐 보통 2장, 3장 이렇게 구워서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서버 쪽에 뭐 CD롬, DVD가 없습니다. CD롬이나 DVD-롬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이제 그 IS 파일을 똑같이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부팅 가능한 부터블 USB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그 IS 파일 담으면 이 자동으로 설치, 이렇게 부팅 하시면 설치할 수 있는 형태대로 이렇게 그 제작해서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때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IS 파일을 풀어서 서버로 운영 중이다 그러면 NFS나 죄송합니다. 아까 전 영상에서는 잘 찍었는데 이 목이 또 아프네요. 뭐 날라간 거 날라간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NFS나 보통 이제 HTTP나 FTP 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그 IS 파일을 다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깔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상화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교재에서는 저희가 이제 로킹스 9를 쓰기 때문에 일단 로킹스 9의 ISO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 프로그램인 네, 버추얼박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버추얼박스가 뭐꼭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최근 더 유명한 VM웨어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VM웨어 쓰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버추얼박스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또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이제 버추얼박스 기반으로 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버추얼박스를 기반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버추얼박스를 이제 설치를 하려면 이제 관련 사이트 방문 및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는 이제 버추얼박스.org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버추얼박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는 네, 오픈 소스라고 나오죠. 오픈 소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죠.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공개 가상화 프로그램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개인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쓸 수 있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처박스가 어떤 프로그램 설명이 나오죠. 버처박스는 제너럴 기본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면 풀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x86 언더바 64, 즉 x864 하드웨어의 전가상화 프로그램이다. 일단 이제 전가상 우리나라 말로 풀 버추얼의 전가상화 이제 또는 이제 반가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반. 또 이제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파라. 일단은 그럼 간단하게 전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컴퓨터는 하드웨어고요.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합니다. 바깥쪽에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자,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를 주로 많이 쓰니까 윈도우를 읽을게요. 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설치를 합니다. 윈도우를 쓰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리눅스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윈도우를 지우고 이 리눅스를 요 위치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음, 윈도우 대신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그래야지만이 운영체제의 주 역할은 이제 하드웨어를 잘 제어해서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응용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뭐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프로그램들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운영체제의 역할이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리눅스를 쓰겠다 그러면 저 윈도우를 밀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윈도우를 밀어버리게 되면 기존의 윈도우 환경에 쓰던 거를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가상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상화는 뭐냐면, 기존의 운영체제가 있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이따가 또 종류에 설명드릴 건데, 이 기존의 운영체제 위에다가요, 이 버처박스라는 프로그램을 깐다는 겁니다. VB라고 할게요. 버처박스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버처박스를, 쉽게 말하면 이 버처박스라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우리가 쓰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깔면 이 버처박스라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정원을 나눴습니다. 뭐 예를 들어 CPU와 뭐 동일하니까 뭐 램 얼마, 하드디스크 얼마 이렇게 쪼개서 가상의 이제 기계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고 이 버추얼 머신 상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깔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리눅스를 설치할 거잖아요. 이 리눅스라는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풀이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풀.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지금 이 버추얼박스가 요 원리입니다. 자, 기존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버추얼박스 설치가 되고 보통 이걸 호스티드 OS 가상화라고 부르거든요. 호스트 운영체제 가상화, 호스티드 가상화라고 부르는데 호스티드 가상화는 이 기존의 운영체제가 있고 그 기반으로 응용 프로그램처럼 설치가 되고 그 기반으로 가상머신을 만든 다음에 이 가상머신 내에서 이 가상머신 전반 이렇게 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리눅스란 운영체제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보통 우리가 가상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 OS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쉽게 말하면 주인 OS예요. 즉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주인이 되는 OS라고 부르고요. 지금처럼 버추얼 박스를 깔아서 가상 머신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설치된 것을 손님 OS, 영어로 이제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게스트 OS.
이 가상화 체계는 이제 두 개의 운영 체제가 있는데 하드웨어 위에 바로 설치된 거를 이제 보통 윈도우 많이 쓰잖아요. 호스트 OS. 그다음에 가상 머신 위에 설치된 거를 게스트 OS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과상화라는 것은 빠르게 설명드리면 특징만 설명드리며 이 가상 머신 되어 있는 얘만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요거만 쓰는 거를 그냥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가상화라는 게 있거든요. 반가상화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 기반으로. 이 젠은 뭐냐면 이 호스트 운영 체제라는 걸 깔진 않고요. 이 젠이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대표적인 게 VMware, vSphere라든지 또 VMware, vSphere 뭐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EXXI, 이게 EXX라고 부르나? VMware 제품군 중에 EXX라는 게 있어요. EXX, EXI라는 제품인데 이게 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젠은 이제 오픈 소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 형태라고 부르는데 이 윈도우 자리에 이 제니라는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없이 걔가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요거 두 개가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 있고 버처박스는 프로그램 깔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제니라는 녀석이 요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젠이 가상머신을 그냥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리눅스가 설치되는 그런 형태인데 방가상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요걸 하드웨어를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리눅스가 이 가상 머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게끔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리눅스가 요 VM 내에서만 조작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가상 머신에 있는 하드웨어만 가능한 거지 밑에까지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젠 기반의 반가상화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 근데 일단 버추얼박스는 풀 버추얼리제이션, 즉 가상호신 만들면 여기서만 되고 밑에까지 못 내려간다.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X864 기반의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저 추가 설명 볼게요. 자, with 버전 7.1 쉽게 말하면 이제 7.1 버전에서는 추가적으로 맥 OS 암 CPU 계열도 지원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맥OS 암 CPU가 최근에 이제 맥들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CPU 설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M1, M2, M3, M4까지 나왔죠. 뭐 그런 계열들도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 버전서부터는 윈도우 암 CPU 계열들도 지원한다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버추얼박스에 타겟팅 되는 게 뭐냐면 랩탑, 노트북,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도 있죠. 노트북에는 데스크탑 서버. 그 다음에 인베디드 영역에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한 설명들은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만 들어도 버추박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중요한 건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2.8이 언제 나왔냐면 예, 이제 4월 21일 날 나왔대요. 제가 17일 날 작업을 했는데 아마 21일이면 아마 우리나라는 22일 날 나왔을 겁니다. 22일 한 4일 전. 오늘 26일이니까 한 미국 날짜 21일이면 뭐 요거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다운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이제 위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중앙에 있는 다운을 클릭하셨는데 이미 여기 파란색으로 강조된 거 보니까 여기를 다운받는 거 누르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그러니까 밑에 이제 메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버추얼박스 플랫폼 패키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호스트라는 운영체제가 나오죠. 호스트가 이제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좀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링스를 깔 거니까 야, 링스 디스프레션 눌러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저희는 윈도우 지금 제 노트북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신다고 하면 윈도우 호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맥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맥은 이제 아래서 고르셔야 되는데 맥에 이제 인텔 호스트 이 맥이 그 직전에 인텔 CPU를 썼거든요. 조금 이제 좀 네, 모델이 된 그러니까 이제 연식이 된 모델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요걸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노트북을 구매하셨다. 본인 CPU가 M1, M2, M3, M4 뭐 이런 결이다 그러면 애플 실리콘 호스트 요거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링스 위에다 깔 거다 버처박스를 그러면 링스 디스프션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종류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로키니스를 설치한 상태, 로키니스 9버전 설치한 상태에서 버추얼박스를 가지고 또다시 유닛을 설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오라클 9 또는 레디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9인데 솔직히 뭐 리눅스 쓰게 되면 저는 버추얼박스 저도 물론 깔아봤습니다. 리눅스 깔아봤는데 이것보다는 뭐 로키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KVM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KVM을 직접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뭐 리눅스 기반으로 버추얼박스 깔겠다 그러면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들어가셔서 본인이 이제 설치한 리눅스 버전 확인하시고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솔라리스 호스트, 솔라리스 11 IPS 호스트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버추얼박스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버추얼박스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었고요. 버추얼박스라는 회사를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선이 원래 유닉스 회사거든요. 그 선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솔라리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솔라리스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이제 오라클에 인수가 됩니다. 이 화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오라클 버추얼박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라클 인수가 됐지만 아직 여전히 뭐 선에 대한 잔재가 있기 솔직히 뭐 지금 오라클에서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예전부터 원래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라이스 유닉스 기반의 버전박스를 깔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IPS 호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솔라리스에 보면 이제 그 PKG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메이지 패 뭐 제가 이제 뭐 문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메이지 패키지 시스템의 약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드햇은 뭐 RPM, DNF, UM 뭐 이런 거 가지고 패키지 설치를 하거든요. 비슷하게 솔라리스 11에는 PKG라는 설치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설치할 때는 밑에 거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버추박스 익스텐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USB 3.0이라든지 뭐 RD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뭐 개인이 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뭐 개인이나 에듀케이셔널 라이센스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가 대학교에서는 이게 이제 라이센스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 혼자 쓰시겠다 그러면 누르셔서 뭐 설치를 하시면 확장팩에 설치가 되는데 대학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오라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소스를 클릭하시면 되고 자,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버전 보이시죠? 버추얼박스 7.2.8 173730. 사실 실질적인 버전은 저 뒤에 있는 17373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직전 영상에서 이렇게 다운을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약 170메가 정도 됩니다. 이게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문서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이나 또는 여기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바뀌었겠죠? 2026년 4월 17일인데 26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2.8에 17 3730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8 요거죠? 173730 약 170메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IPS 호스트 S로 넣었습니다. IPS는 이미지 패킹 시스템의 약자로요. 패키지에서 가져오는 저장소 서버 기반의 PKG라는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대로 레디에서는 뭐 DNF, UM 또는 이제 데비안 계열에는 APT 시리즈, APT 또는 APT 이런 거로 가지고 설치하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버추어박스 설치하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요. 뭐 처음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한 번도 버추어박스를 깔지 않은 거나 아니면 기존 버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삭제하고 나옵니다. 기존 버전이 낮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처럼 동일하면 막 삭제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제가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존 버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메시지가 뜰 겁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자, 이제 요 화면 뜰 거 이제 버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요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뜨는데, 제 책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책에서는
제가 처음 이 책을 낼 때는 그냥 내용만 나오지 이미지를 캡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설치하면서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번도 버처박스 설치한 이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요 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재배포 가능 패키지 설치라는 게 뭐냐면 이 오라클 버처박스가 비주얼 C++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C++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네, 요거를 먼저 관련 패키지를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또 이게 또 드래그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제가 URL을 해놨는데 아마 사이트 여기 가시면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재배포 가능 패키지 지원 다운로드 되고 쭉 보시면 밑에 이제 요거거든요. 요걸 받으시면 돼요. 혹시 뭐 영상이 안 보이시면 그래서 파일명을 제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vc 언더바 r 언더바 있는 겁니다. rledist.x8 x64.ex 이걸 받으신 다음에 이걸 먼저 설치를 하시면 요 메시지 창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저는 안 나옵니다.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예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동일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아 이거 닫으셔야 돼요. 닫고 또 이게 또 버추박스 한번 실행해서 메시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나오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예,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나오시죠? 예, 7.2.8 예, 불필요한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예, 7.2.8 웰컴 투 더 오라클 버추얼박스 7.2.8 설치 마법사라고 인스톨러 설치 예, 인스톨러 보시면 되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동일한 버전이거나, 그러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버전이 동일한 버전이거나 아니면 낮으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거. 이 동일한 버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가 기존에 7.2.6이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하면. 자, 그럼 일단은 뭐 리무브 하겠습니다. 리무브 하고, 예, 다시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리무브 하고. 제가 일부러 리무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버처박스를 실행하는 경우면 프로세스 떠 있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래도 이게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재부팅 하셔야 돼요. 이 재부팅 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면 됩니다. 일부러 제가 제거하라고 한 게 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다라고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약에 저도 이거 안 되면 재부팅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네, 됐네요. 자, 피니시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누르고요. 자, 넥스 누르고요. 자, 나오죠? 자, 제거하고 다시 합니다. 자, 일단 뭐 라이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GPL 라이센스라고 나오는데 제 책이 있으시면 앞부분에 각종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GPL 라이센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뭐 소스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고 자유롭게 수정한 소스는 또 다시 공개된다. 뭐 그런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네, I accept 라이센스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넥스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설치되는 경로 나오죠. 기본 설치 경로가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스의 오라클의 버추얼박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 교재도 좀 설명이 나오지만, 여기 나오죠. 동의하고. 자, 일단은 안 바꾸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요거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음, 이게 만약 이 경로를 바꾸잖아요. 이게 7.0 초반인가? 이게 뭐 D 드라이버나 이게 설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C 드라이버가 아닌 D 드라이버 이런 데 설치하게 되면 실행할 때 특정 라이브러리를 못 찾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패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이게 용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드라이버로 설치는 안 하는데 일단 뭐 C 드라이브가 공간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버처박스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C 드라이버 얘는 용량이 얼마인데 가상머신 파일 자체가 큰 거지 이건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안 바꾸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안 바꾸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닝 네트워크 디스커넥션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게 뭔 얘기냐면, 설치하는 과정에 이제 버처박스라는 가상머신, 버처박스에서 가상머신을 만들고, 거기에도 네트워크 드라이버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 가상머신 만들 때. 그래서 이게 좀 설치하는 과정에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이슈가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생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윈도우의 제어판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윈도우에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하는 과정에 있는 프로세스가 휴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작업이 끊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요거만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일단은 이 네트워크가 끊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스 누르시면 돼요. 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7.2.8 파이썬이라든지 윈 API 30일 쓴다는 거고요. 그거 관련된 게 이제 버전이 안 맞거나 하고 뭐 없으면 이제 설치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스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탕 시작 버튼이라고 부르죠. 뭐 옛날 시작 버튼. 바탕화면 아이콘 생기고요. 시작 메뉴에 이제 요 버추얼박스 7.1.8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이제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준비가 됐으면 인스톨 설치한다는 거죠. 인스톨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설치가 쭉 일어납니다. 네. 일단은 뭐 예, the installation process will take several minutes 시점에 몇 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뭐 레이터 등록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버처박스 7.1.8 버전이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나오고 이거 피니시 누르면 시작한다는 거죠. 네,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제 버처박스가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음, 이거 뒤에 실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 가져서 버처박스 정보 보시면 이제 여기 7.2.8 R 릴리즈 173730으로 확인하시면 올라간 거고요. 일단 이제 버처박스 좋은 점이 이제 뭐 업데이트 해도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가상 머신들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서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C 드라이브에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네트워크 끊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측정자는 파이썬 포함이 min30 API 관련 패킷 사용 사전 설치가 필요하고 예스 누르시면 설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작 메뉴 등록 데스크탑 화면에 단축키 생성 등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는 이제 기존에 이게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설치를 이제 새로 하시면 이제 메인 화면이 요길 거거든요. 여기 이제 화면이 없는데 한 여기 우측 하단에 이제 베이직이냐 익스퍼트냐 이거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이미 지금 익스퍼트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직이냐 익스퍼트의 차이가 뭐냐. 베이직은 설치할 때 단계 단계로 한 함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들은 좋은데 일단 저는 이제 이미 익스포트 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문서를 전부 다 익스포트 모드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모드로 그냥 하시는 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베이직 하셔도 제 문서랑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익스포트 모드가 좀 나은 게 일단은 설치 과정에서 프로세스나 EFI 활성 선택, 뭐 그다음 하드디스크, 뭐 VDI냐, 그다음에 뭐 윈도우냐, 아니면 이제 VHD인지 윈도우 옛날에 이제 뭐 버추얼 PC라고 부르는 하이퍼-V 방식의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VMDK는 VM웨어 파일 형식이거든요.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포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뭘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제 익스포트로 하시면 이제 요 문서랑 이제 일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모드를 치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머신 생성하기는요, 영상 하나 끊고 그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게 또 하게 되면, 이 제가 쓰는 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설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가상머신 생성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